10월 24일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KGC 인삼공사의 경기 데이터 분석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흥국생명은요, 개막전에서 GS칼텍스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하였습니다. 3대0 경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3세트에 어이없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4세트를 간 흥국생명이네요. 지난 경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공격수들의 성공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영 선수가 35%로 다소 아쉬운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와 루시아 선수는 모두 40%를 넘기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었네요. 지난 경기 더 좋은 공격을 보여줄 수 있었던 흥국생명인데 그날따라 유독 이다영 선수가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여준 점이 다소 아쉬운 공격으로 연결됐다고 보입니다. 또한 컵 리그에서는 이주아 선수를 많이 활용했던 이다영 선수인데 개막전에서는 이주아 선수를 크게 활용하지 않은 이다영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공수 모두 최고의 팀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수비가 좋지 않은 팀들은 확실히 이번 시즌 흥국생명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김연경 선수와 이다영 세터의 합류로 인해서 더 높아지면서 개막전부터 많은 블로킹을 보여준 흥국생명입니다. 또한 리시브를 보시면 리시브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다영 세터의 컨디션 기복만 없다면 이번 시즌 흥국생명의 공격을 다른 팀들이 쉽게 막아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상대인 인삼공사는요, 개막전에서 IBK 기업은행에게 1대3 패배를 하였는데요. 1세트를 따냈지만 이후 선수들이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 경기 내용을 보면 디우프 선수의 공격력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디우프 선수를 제외한 공격진들이 공격 성공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인삼공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많은 기대를 모은 정호영 선수의 부상은 인삼공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죠. 또한 개막전에서 상당히 선수들의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리시브가 흔들리니 당연히 제대로 된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패배를 한 인삼공사입니다. 현재 공수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인삼공사인 만큼 직전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리시브로는 서브가 강한 팀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디우프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격수들의 공격은 수비가 좋은 팀한테 막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선 선수들의 리시브 효율을 먼저 올리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인삼공사네요. 직전 경기에서는 흥국생명이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GS칼텍스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막전에서 보여준 인삼공사의 수비력으로는 현재 흥국생명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블로킹 높이에서도 흥국생명이 높은 만큼 아무래도 디우프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이 상당히 많은 블로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인삼공사의 리시브 수준으로는요, 다양한 서브가 가능한 흥국생명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원포인터 서버로 자주 나오는 그 박현주 선수의 서브 타임 때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인삼공사네요. 이번 경기에선 공수 모두 차이가 꽤 있는 두 팀인 만큼 실력차가 확실하게 보여질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이 홈에서의 첫 경기에서 3대0 완승이 기대되네요. 흥국생명 2.5세트 마이너스 핸디캡 추천드립니다.
10월 24일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 데이터 분석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지난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하였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범실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자멸을 한 삼성화재였습니다. 상대보다 2배가 넘는 범실로 인한 실점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패배를 자초한 삼성화재인데요. 여전히 바르텍과 그리고 환경민은 기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신장호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의외의 활약을 보여준 점은 삼성화재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네요. 현재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바르텍과 황경민을 제외한 나머지 한 자리 레프트 선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장호 선수와 정성규 선수 모두 어린 선수이다 보니 기복을 보이고 리시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선수 기용에 있어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화재입니다. 이승원 세터가 너무 속공을 안 쓰다 보니 윙 스파이크에만 의존하는 공격을 해서 결국 막히게 되는 모습의 삼성화재인데요. 더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필요한 삼성화재네요. 상대인 현대캐피탈은요, 개막전에서 우리카드를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저번 현대캐피탈 경기 분석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카드 세터의 불안한 세터로 인해 많은 공격이 블로킹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9개의 블로킹을 당한 우리카드죠. 이에 반해서 현대캐피탈은 상대에게 블로킹으로 인한 실점을 2점밖에 안 했죠. 또한 다우디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개막전인데요. 공격 성공률 62%에 30득점을 한 다우디의 공격력은 지난 시즌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캐피탈 역시 다우디를 제외한 다른 윙 스파이커들의 기복이 심한 만큼 이번 시즌 다우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새로운 세터인 김영진 세터가 아직은 센터진을 활용한 속공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시즌을 치를수록 센터진을 활용한 속공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현대캐피탈이네요. 내일 만나는 두 팀은 서로 지난 시즌 주전 세터였던 선수들을 교환한 팀인데요. 과연 어떤 세터가 더 자신의 친정팀을 공략하는지가 이번 경기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시즌 두 팀 모두 리시브 효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강한 서브를 많이 활용하는 팀이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는 내일 경기인데요. 이 점에서 삼성화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는 내일 경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격진들의 공격 성공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공격 성공률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우위에 있는 만큼 내일 경기 두 팀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우리카드에게 완승했지만 삼성화재 역시 대한항공 상대로 범실로 인해 자멸했던 만큼 이번 경기 범실만 줄이면 충분히 막상막하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요. 승패보다는 최소 4세트 이상은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 만큼 기준점 무시, 오브가 좋아 보이는 매첩이네요. 오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